자, 17번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최대 최소 문제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가 이제 파악이 되면 쉽게 해결이 되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6ax로 묶어내면, 자, 이렇게 묶어내줘서 f'은 x값이 0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모두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x는 정말 다행히도 a가 양수다, 즉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이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2개,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극점에서의 x값이 마이너스 1과 0이다 까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3차함수 비율 관계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극대 극소를 가지는 점에서의 x값에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에 극소값하고 극소점을 지나게 x축과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1대 2다 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극소점과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가 1대 2의 비율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길이가 정확히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여기는 이제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왜 이걸 그리냐 하면 여기에다가 이 구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거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는 저 멀리 있다는 것을 이래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파악이 되면 최대 최소 문제는 쉽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다시피 최대값은 언제?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즉 최대값은 f-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f2다, f-2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은 f-1이고 우리가 이제 fx식만 구하면 대입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기 fx식이 나와 있네요. 자, f-1을 구하면 즉 fx식에 x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3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이 7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가 이제 7이 되겠죠. 첫 번째 식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에서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어진 fx식에 x값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16a 플러스 12a 플러스 b,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a와 b에 관한 이제 두 번째 식이 나왔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연립을 하면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5a는 하고 b는 없어지고 7 마이너스 3이니까 10, 따라서 a는 2, 따라서 b는 5. 항상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모두 만족하는지 검사를 한번 해주시고, 자, 문제에서는 a,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곱하면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익힘책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뭐 3개를 꼽자면 18번이 들어가지 않을까. 일단 찬찬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은 내접하는 직육면체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거고요. 따라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식으로 우리가 직접 구해야 돼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부피의 식을 구하려면은 이게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밑면의 가로 세로 길이와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하나를 문자 x로 둬야겠는데 좀 상식적으로 얘를 x라고 두면은 여기가 이제 똑같이 x가 될 테니까 직육면체 모서리 하나의 길이를 이제 정확히 말하면 밑면의 모서리 길이죠. 정확히 말하면 밑면의 한 변 길이죠. 밑면의 한 변 길이를 x라고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문자를 잡고 나면 이 x의 범위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x는 길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직육면체가 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x는 3보다는 클 수가 없죠. 그래서 x는 0과 3 사이에 있다. 이거를 놓치면은 문제의 정답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의 크리티컬한 실수이기 때문에 x의 범위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x에 관한 식, 부피니까 그냥 알파벳 V를 쓰겠습니다. Vx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높이죠.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높이입니다.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높이를 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일단 이 전체 정사각뿔의 모서리 길이가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찌저찌 하면 이 큰 정사각뿔의 높이를 분명히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연한 파란색으로 적은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길이다. 계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길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큰 정사각뿔에서의 높이를 알 수 있다고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작은 정사각뿔도 닮음이기 때문에 이거의 높이도 분명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닮음이 쓰인다는 것까지 캐치를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큰 사각뿔에서의 높이, 그 다음에 작은 사각뿔에서의 높이를 모두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닮았죠. 그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에서 구할 게 아니라, 자, 파란색 높이에서 빨간색 높이를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먼저 구하고 얘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준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다. 그래서 구한 다음에 이 부피는 밑면에 가로 세로 이거 곱한 다음에 높이를 곱해주면은 높이식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스케치는 다 끝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치챘겠지만 이 두 개의 높이는 결국에는 구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하나는 쉽게 나올 겁니다. 자, 모서리 하나 길이를 3이라고 한번 이제 표시를 해봅시다. 이거 3이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어떤 삼각형의 변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왠지 이 보조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렇게 삼각형, 그것도 문제 풀 때 가장 좋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데 이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삼각형의 변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고 보니 이 보조선을 그리고 보니 밑면에서 또한 직각삼각형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만큼이 3루트2니까요. 보이죠? 3루트2. 그러면은 자, 이 길이는 2분의 3루트2. 방금 우리가 구한 3루트2의 절반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3이잖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계산해 보면은 2분의 3루트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벌써 큰 사각뿔의 높이를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면은 뭐 이거를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닮은 비가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니까 3대 x잖아요. 그런데 큰 사각뿔에서의 높이가 2분의 3루트2라고 구했으니까 이 작은 사각뿔에서의 높이를 비례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구하면은 이 작은 사각뿔의 높이는 이렇게 내항의 곱 해준 다음에 외항의 곱 3분의 1 나눠주면은 2분의 루트 2x. 그래서 이 높이가 2분의 루트 2x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조금 더 날렵하게 문제를 풀고 싶다면, 자, 조금 더 날렵하게 문제를 풀고 싶다면, 어차피 이 사각뿔이나 정확히 닮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서리 길이와 높이의 비가 작은 사각뿔에서의 모서리 길이와 높이의 비하고 일치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모서리 길이와 높이의 비를 보니까 3에서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에서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해주면은 그냥 높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높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비례식으로 풀든 아니면 약간 직관적인 센스를 발휘하든 어쨌든 우리는 큰 사각뿔의 높이와 작은 사각뿔의 높이 두 개를 모두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스케치 했던 거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자. 내가 정말 구하고 싶은 직육면체의 높이는 큰 정사각뿔의 높이에서 작은 뿔에서의 높이를 빼면 되는데 큰 뿔의 높이가 아까 2분의 3 루트 2가 나왔고 작은 뿔의 높이는 2분의 루트 2 x가 나왔죠. 그래서 2분의 루트 2로 묶어주기까지 하면 3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묶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피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에 대입하면은 부피는 x제곱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3 마이너스 x입니다. 3 마이너스 x가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곱하기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인수분해 된 형태의 3차 함수가 나왔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수분해 된 거는 항상 좋습니다. 왜? 그래프 그리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값은 x값이 0하고 3 나오는데 그러면 x축과 x값이 0일 때는 접하고 왜냐면 지금 2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뚫고 지나가게 그리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3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vx 그래프이고 그리고 우리는 x값이 0과 3 사이일 때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래프는 0에서 3까지 이만큼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차 함수의 비율관계에 의해서 극대값은 x값이 2일 때 가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바로 한눈에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v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입만 하면 자, 이 식에 대입을 하면 되죠. 그냥 위의 식에 대입합시다. 2분의 루트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1. 답은 2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서 중학교 도형 성질을 이용하고 높이를 적절하게 이렇게 구하는 거 아마 여기가 제일 어려웠을 건데 사실 중학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의 식을 적절하게 식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식으로 나타내는 능력 그 다음에 최대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고 인수분해가 되면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 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제 3차 함수로 나와 있고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라. 이 빨간색이 포인트라는 거 이제 알겠죠? 우리가 이제 물체의 운동에 관련된 문제 풀면서 멈칫하게 되는 순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운동 방향이 바뀔 때 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이런 식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하고 잠깐 멈추게 되는 말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말들을 모두 수학적인 표현으로 바꿀 줄만 알면은 문제는 쉬워집니다.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는 말은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나 마이너스에서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뜻이었고 최고 높이도 뭐 이렇게 비슷한 얘기였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 돌아왔다라는 말도 수학적으로 번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수학적인 언어로 번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점에 돌아왔다는 말은 위치가 일단은 원점이라는 0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원점에 돌아왔다라는 말을 xt가 0이다 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위치가 0이 되는 t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에 벌써 x라는 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쏙 대입을 하면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제곱 플러스 16t는 0. 최대한 인수분해 하라고 했죠.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인수분해 하면 좋습니다. t 곱하기 t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이꼴 0. 그래서 t의 값이 0과 4가 나옵니다. 근데 0이야 뭐 원점에서 출발했다 했으니까 t 값이 0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출발 지점에서 원점에 있었던 것은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원점에 돌아온 것은 언제다? t가 4일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원점에 돌아온 순간, 즉 t가 4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니까 이건 쉽게 여러분 문제 풀 수 있겠죠. 미분해가지고. 자,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3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6이 되고, 가속도는 속도를 또 미분한 거니까 6t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이거를 잘 이용해서 V4, A4 모두 구해주면 V4는 48 마이너스 48 해가지고 0이 나오고요. 가속도는 6 곱하기 4 마이너스 16에서 8. 답은 각각 0과 8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라는, 항상 그래프 등장하면 이게 속도 그래프인지 위치 그래프인지 잘 보시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t 값이 a일 때 가속도는 0이다 라고 했는데, 자, 가속도는 뭐다? 속도를 한번 미분한 겁니다. 뭐 이런 기호로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미분한 것은, 즉 도함수는 또는 뭐 미분계수는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의 뭐의 기울기랑 똑같다?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것 잘 기억을 하고 있죠. 그 말은 가속도라는 것은 그래프에서 볼 때는 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근데 t가 a일 때 잘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도 똑같이 풉니다. 만약에 기억에서 틀렸다면 기억을 복습하고 니은은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풀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만 잘 이용하면. 자, 그래도 혹시 틀렸다면 이어서 영상을 보면 됩니다. t가 a와 c 사이일 때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그래프는 여기를 말합니다. 자, 일대 점 P의 가속도는, 즉 아까 얘기했다시피 속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의 값이다. 맞는 말이죠. 기울기가 계속 양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 t 값이 b와 d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운동 방향은 곧 뭐다? 속도의 부호를 말합니다.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면 운동 방향도 플러스, 속도가 마이너스면은 운동 방향도 마이너스입니다. 한마디로 그래프에서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B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고 있죠. 그 다음에 D일 때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D것도 맞는 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학생이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매초 0.8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을 때, 이제 이 학생이 처음에는 여기 있었을 때는 그림자가 없었겠죠. 근데 이쯤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 그림자가 이렇게 길어졌을 겁니다. 학생이 여기로 이동하면은 빛이 이렇게 내리쬐면서 그림자의 크기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림자의 크기가 점점 늘어날 텐데, 그림자의 크기가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문제에 주어진 길이는 다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고,
일단은 중학교 도형을 잘 복습을 했다면 이렇게 두 개의 닮은 삼각형이 먼저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원점이라고 두고 뭐 여기를 A라고 두고 B 여기를 뭐 P 수선의 발을 뭐 H라고 대충 둘게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 수학적인 언어로 번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0.8인 학생이 높이 3m인 가로등 밑에서 출발. 이거는 다 문제에 지금 적혀있고 그림에 문제는 요거죠. 매초 0.8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영상을 멈추고 뭘 좀 생각해 보시냐면 이 0.8은 어떤 길이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걸까를 정확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이 매초 0.8의 속도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어떤 길이, 어떤 선분의 길이의 변화율을 말하는 걸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생각을 해봤죠? 어떤 길이입니까? 자, 사실은 이 길이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알아채기가 힘들다면 실제로 t 값을 1초 지났을 때, 2초 지났을 때, 3초 지났을 때 한번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자, 처음에 0초일 때는 학생이 여기 있었죠? 1초 지나면은 뭐가 0.8이야? 1초 지나면은 여기가 0.8이라는 얘기지. 선분 OH 길이가 0.8이 되죠. 2초 지나면은 저 길이가 2배가 되죠. 0.8 곱하기 2가 되지. 0.8만큼 더 갔을 거니까 3초가 되면은 0.8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러면 t초 후에는 선분 OH 길이가 뭐가 되겠다? 0.8t가 되겠다. 그래서 이 선분 OH 길이의 변화율이 0.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8t. 얘는 좀 지울게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디서 실수하냐면은 얘를 0.8t라고 두는데 문제를 잘못 독해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는 이 길이를 말하는데 나는 이거의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는 현재 알 수가 없어서 얘를 t에 관한 함수로 좀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비록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닮은 비를 세우기에 충분할 정도로 식이 다 세워졌습니다. 자, 큰 직각삼각형의 이제 높이와 밑변의 길이는 이렇고 작은 거는 높이가 1.8, 여기가 ft니까 닮은 비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닮은 비는 3대 1.8, 그리고 이것은 ft 플러스 0.8t 대 ft. 자, 그리고 1.8이라는 숫자가 조금 힘드니까 약분을 하면은 얘가 5대 3이 되네요. 0.6으로 나누면 5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하고 식을 세우면 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식을 세우면 ft가 1.2t가 되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그림자의 길이 ft의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결국에는 ft의 변화율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미분하면은 상수가 1.2로 남으니까 답은 1.2. 단위는 미터포 초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문제는 꼼꼼하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자, 읽어봤을 때 언제의 공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냐면은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쌤이 밑줄 그은 것을 그림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공이 경사면에 충돌한다고 해서 공의 이 높이가 정확히 이렇게 땅을 뚫고 내려가서 공의 높이가 0이 되지는 않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공의 밑바닥이 땅에 닿을 수가 없어요. 왜 공의 밑바닥이 땅에 닿을 수가 없냐면은 경사면이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되려면은 공이 경사면에 뚫고 바닥과 닿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만 잘 생각해 보면은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닿는 것은 이 정도로 생겼습니다.
여기 그림이 조금 복잡하니까 조금 확대해서 다시 그려봅시다. 자, 바닥이 있고 경사면이 있고 공이 경사면과 닿는 순간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정확히 땅과 닿지가 않습니다. 땅과 닿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삼각형이 눈에 보이죠. 이렇게 원의 반지름과 경사면이 접하고 그 수직으로 만나고 요 삼각형 안에서 이제 나는 공의 반지름의 길이가 0.5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 잘 보니까 1대 2대 루트 3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60도니까 지금 이만큼이 90도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1대 2대 루트 3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0.5니까 이 길이가 0.5의 2배, 즉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할 때에는 땅으로부터 1m 떨어져 있습니다. 그 공의 중심이요. 공의 중심이 땅으로부터 1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상황에서 H는 뭐다? H는 1이 되겠죠. 따라서 H가 지금 식이 나와 있으니까 21-5t 제곱이 1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5t의 제곱은 20이니까 t의 제곱은 4. 그럼 t 값이 이제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는 음수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공은 t가 2일 때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공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h를 미분을 해야겠죠. 자, 속도는 h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건데 마이너스 10t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t가 2일 때의 속도니까 답은 마이너스 20. 단위까지 붙이면은 마이너스 20m/초가 되겠습니다.